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단톡방 분들한테 하는 건 처음인데, 사실은 저번에 보이스룸 할 때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뭐, 벤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하는데, 그때도 엄청 떨렸거든요? 목소리만 사실 나오는 건데, 아, 뭐, 까짓 거 뭐, 그냥 아는 거 다 말씀드리면 되지라고 했는데, 굉장히 떨렸었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도 지금, 이렇게 앞두고 나니까 호기롭게 질러놓고 막상 이제 오늘이 되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응원 많이 이렇게 이모티콘 눌러주시고 하는 마음에 용기를 얻고, 그래도 아는 거, 뭐 사실 단톡방에 모여서 좀 더 블로그 해보자고 하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알고 있는 것들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황금 키워드 프로그램 제가 이제 여러분 이미 쓰고 계시는 그걸로 제가 글을 썼던 방식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블로그 수익화에 제가 성공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그 저번에 계속 제가 얘기를 했지만 블로그 체험단으로 시작했던 그 음식점에 플레이스 대행을 제가 막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지점을 제가 동네에 있는 지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한 100개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본사에 12월 초에 미팅을 했고 오늘 오전에 2차 미팅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블로그 그냥 체험단으로 체험을 시작했던 건데, 네, 손을 드셨네요. 손을 이렇게 드신 건가요? 체험단을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의 그 세후 월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블로그를 하는 게, 이렇게까지 또 뭔가 파생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저도 신기한 경험이라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공유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 자동화 프로그램 그 키워드랩 다들 쓰고 계실 텐데, 최근에 제가, 어, 어제 이제 동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좀 효력이 끝났는데, 동지 그 팥죽을 공교롭게 주말에 먹게 된 거예요. 동지인지 모르고. 그래서 팥죽을 먹었는데, 식당에 가서 굉장히 제가 그 양평에 갔었거든요, 주말에. 근데 팥 칼국수랑 팥죽으로 유명한 그 문호리 팥죽집인가? 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다음날이 동지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팥죽 효능을 써야겠다. 라는 그냥 되게 진짜 단순한 생각으로 여기 이렇게 팥죽, 뭐 동지,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지금은 키워드 랩에서는 그 검색 모드를 자동으로 거의 네이버 검색어 자동 완성으로 해놨는데, 원래는 저번 그 1.4 버전은 기본 키워드 검색을 놔뒀었어요. 그 하나만 딱 되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좀 이거를 추천드리는 게, 요걸 분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연관해서 찾는 것들이 바로 나오고, 그거가 황금 키워드인지 검색량인지가 다 나오니까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별 생각 없이 팥쪽 효능을 어차피 쓸 거란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팥쪽 효능이라는 거는 황금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황금 키워드긴 했구나. A급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난데없이 그냥 동지 팥죽, 그냥 동짓날, 그냥 동지 2025, 그냥 동지 날짜, 동지 팥죽, 그냥 동짓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S급 황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동짓날이 검색량이 54만이 넘어요.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뭐 어제까지 동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일요일에 검색했을 때는 3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거의 그 동지 때문에 2배가 뛴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동지날보다 동짓날이 거의 20배 가까이 높은 걸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냥 팥죽 효능으로 쓰려는 거를 이거에 바로 그냥 검색을 해보고, 동짓날이랑 팥죽에 대한 걸 좀 섞어서 써야겠다. 그리고 동지 날짜에 대한 걸 좀 써야겠다라고 하고, 이때도 이제 동짓날을 이제 바로 제가 여기 그 실제 검색 화면으로 갈 수 있게 버튼을 넣어놨잖아요. 동짓날을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고, 요즘은 이제 또 막 바로 그 스마트 블록이나 블로그랑 카페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여기에 이제 좀 블로그 글들이 많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다.
이러고 동지날, 동지 날짜, 뭐 동지 팥죽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또 여기 스마트 블록이 또 있는 것도 있네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동짓날이랑 팥죽이라는 거를, 그리고 여기 지금 애동지가 없는데 애동지라는 게 떠 있었어요. 제가 그 카페에 올린 거에는 있는데 애동지라는 거를, 그 동지가 아니라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면 안 되고 팥시루떡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썼는데 역시 바로 이제 노출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 통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걸 보지 않고 썼다면 팥죽 효능이라는 글을 쓰고 사실 그렇게 트래픽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하던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애동지 팥죽 이게 가장 좀 검색량도 높고 그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웬만하면 앞에 키워드를 넣거든요. 제 메인 키워드를. 그래서 애동지 팥죽이라고 하고 아까 그 황금 키워드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어떤 세부 키워드들. 이런 뭐 동짓날, 그리고 뭐 동짓 날짜, 팥죽, 여기 동짓날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제목에 넣은 거죠. 그래서 애동지 팥죽, 동짓날인데 팥시루떡 먹으라고 하고 동지 날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동지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 동지 날도 잡을 수 있고 동짓날도 잡을 수 있고 동짓날 팥죽도 잡을 수 있고.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어, 네. 소리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네, 이거 그죠?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섞으셔야지만 또 되는 거죠. 연관 키워드를 잘 섞어서 경험을 또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로 잡은 거를 앞부분에 무조건 넣고, 이렇게 좀 조합으로 다 걸릴 수 있게 제목을 거미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네, 리치플러스님 이거 소리 한번, 네, 다른 분들 잘 나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저 지금 저 혼자 떠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 네, 제가 먹었던 이야기들을 그 애동지를 보면 한 18번 정도, 동지도 11번, 그리고 팥죽이라는 거, 뭐 동짓날 이런 것들 다 섞어서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 애동지 팥죽이 아까 제가 메인 키워드였었잖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소제목에도 넣었어요. 애동지 팥죽이 뭐 뭔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동지 팥죽 효능. 이때 이제 효능에 대한 미련을 여기에 이제 넣었죠. 효능을 나는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애동지 팥죽에 넣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이런 소제목 그 인용구로 1, 2, 3, 4번 넘버링을 해서 했습니다. 그 자동화 글쓰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소제목 인용구를 잘 썼었죠. 그리고 애동지에 대해서 이제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제목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좀 써주면 좋거든요. 뭐 차이점, 뭐 비교하기 이런 식으로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동지랑 애동지 뭐 차이점, 그리고 애동지 팥죽 왜 피했을까? 그래서 계속 메인 키워드를 제가 조금 그래도 넣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게 보시 와서 이제 얘가 글을 잘 썼는지 경험을 잘 담았는지 뭐 기승전결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메인 키워드 내가 잡은 그 의도대로 맥락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가를 사실 좀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뭘까에 대한 정의를 살짝 해주고 뭐가 좀 다를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왜 뭔가 피했을까? 좀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로 블로그를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걸 항상 넣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항상 넣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워드프레스를 한 지도 조금 오래됐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결국 이번에 구글 SEO 알고리즘을 결국 따라가거든요. 네이버는 구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무조건 이런 자주 묻는 질문을 넣어야지만 상위 노출 그 신뢰도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묻는 거에 대해서 여기 질문을 하면은 이 블로그에는 그 다른 블로그보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을 딱 한 세 가지 정도만 넣으면 훨씬 그 상위 노출 적으로도 그렇고
평판 노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잘 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기도 한데, 물론 키워드나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뭐 지식인이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다 검색해보고 사람들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AI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 세 가지를 탑3를 뽑아줘. 이러면 다 또 뽑아줘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때도 있긴 한데, 사실 봤을 때 그냥, 애동지에는 왜 팥죽을 안 먹고 팥시루떡을 먹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알기에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니까, 맥락적으로 AI가 써준 것도 괜찮으면 바로 그거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속도가 훨씬 사실 빨라진 거죠. 또 뭐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할 때도 이런 것, 만약에 그 써준 글에서 조금 뭐 질문 하나 정도는 내가 다른 걸로 뭐 바꾸고 싶다 해서 이제 그것만 바꾸고 쓴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하고 꼭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치며라고 하면서 좀 다른 뭐 결론을 넣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뭐 내부 링크를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은 사람이 다른 블로그로 가면은 이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는 요즘은 점점 신뢰도로 갑니다. 이게 뭐 지수란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사이트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이트냐 아니냐가 사실은 지금은 기준점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글을 쓰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글 쓰시고 통계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나요? 통계? 저는 글 쓰고 무조건 거의 막 초반에는 진짜 1분마다 확인할 정도 되게 집착적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이 글은 딱 동지 하루 동안 지금 한 500명이 어제 봤었는데, 이제 동지 지나니까 뚝 떨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애동지, 뭐 팥죽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단위로 검색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유입 키워드를 보면. 근데 요즘은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동짓날, 지난 다음 날, 팥죽 먹어도 되나요? 동지 아기 팥죽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뭐 계속 이런 좀 문장형이 진짜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I에 글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어제는 뭐 동짓날 시루떡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보면 이제 애동지 뭐 팥죽 먹나요? 뭐 어른은 먹어도 되나? 좀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관 키워드나 그런 검색어들을 잘 섞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진짜 제가 팥죽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제가 진짜 직접 먹으니까 몸이 정말 따끈해졌고 하는 효능에 대해서 더 네이버가 얘는 진짜 찐 경험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서 뭐 건강판에도 좀 띄워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만 그냥, 만약에 제가 팥죽 효능 5가지라고만 글을 썼다면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애동지나 연관 검색어랑 같이 사람들이 애동지가 뭔지도 궁금하고, 팥죽을 먹어도 되나? 팥슈루떡 나 애기 있는데 괜찮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니까 그런 걸 최대한 블로그에 많이 좀 경험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단순히 정보보다는, 이게 아까 애기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애동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면 애기한테, 애기가 있는 집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옛날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우울해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판단이죠, 저의 생각. 그래서 이게 애동지 팥죽을 왜 피했을까라고 할 때, 예전에는 애동지 때 팥죽을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굳이 그거를 지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아기가 있는 집이면 팥떡만 챙겨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기가 있는데 뭐 괜찮을까요? 라는 거를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가 다 이제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즘 블로그는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가,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어떤 판단,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 제 생각에는 이렇다 라는 거를 정보 기반으로 하는 글들이
좀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완전 동지 시즌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지가 지나면은 꺾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글을 쓸 때도 정보성에 대한 글을 쓰더라도 이렇게 좀 어, 경험이나 판단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연관 키워드랑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어떤 한 분이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어떤 분이 수락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클릭을 못했는데 사라졌어요. 됐다. 네, 네, 들어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요청이 와서 제가 못 누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도 그 황금 키워드 그 키워드랩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한번 요거 네이버 자동 완성 검색하는 거를 무조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할 때도 이게 연관 검색어가 팥죽 이렇게 하면 여기 뜨는 것들 있잖아요. 뭐 팥죽 만들기, 팥죽 먹는 날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뽑아서 황금 키워드랑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 팥죽 만들기 이렇게 상황 보고 또 이제 키워드 사이트 가서 이걸 검색해보고 이거 황금 키워드는 아니네. 또 이제 또 여기서 팥죽도 하고 두 번째 있는 거 팥죽 뭐 효능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 초반에는 저는 키워드 잡는데 30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한 큐에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많이 널리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네이버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을 꼭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뭐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제 연관 검색어를 뽑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되게 네이버 그 키워드 마스터는 오래 썼었는데 연관 검또 하나하나 뭔가 클릭을 해야지만 나오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저번에 이제 떡이네 블로그님 건의 주신 것처럼 이거는 좀 황금 키워드들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주셨네요. 어제가 동지였다 보니까. 근데 애동지를 다들 아셨나요? 애동지? 저는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스레드에도 애동지를 뭐 안다고 했다가 뭐 약간 할아버지 소리 들었나 했나? 뭐 그런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그죠? 약간 저만 무지했나? 이랬는데, 이게 좀, 다 모르셨구나. 외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블로그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저는 웰빙 쪽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 상식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제가 실제로 요거는 이제 블로그 수익화에 성공한 7가지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날 검색 단어는요, 가보죠. 그날 검색 단어. 그날 검색 단어. H 플러스님이 뭔가 질문을 주셨는데, 키워드? 키워드? 그날 검색 단어가 어떤 거죠? 선정? 어떤 키워드를 하냐라는 얘기 하신 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되냐라는 걸까요? 아, 그거는 사실 저도 톤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나? 그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전 맨 처음 가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가서 그 각각의 이제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설정으로 하고 한 번에 가는데 이제 다른 애들 뭐가 있지 하고 이제 보는 것 때문에 슉슉 가는데요. 그래서 요리 레시피에도 팥죽 만들기 이렇게 있죠. 지나간 거 잠깐 얘기하다가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홍련이 식초, 아까 오늘 떡이네 블로그님이 황금 키워드 이야기 해주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핫 키워드가 매일매일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맨 처음 봐요. 트렌드 여기서 보고, 이거를 그 키워드 랩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궁금증 유발하셨던 떡이네 블로그님이 그 카페에 출석 체크 올려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홍련 식초가 S급 황금이구나 하면은 이거를 토대로 좀 검색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다 지금 블로그가 1위로 뜨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써야죠. 네, 제가 안 썼네요. 아침에 지금 떡이네 블로그님이 황금 키워드까지 알려주셨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써야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을 쓰는 거죠. 여기서 애동지 팥죽 이렇게 있죠. 요즘 이제 연말 그 건강 그 검진 시즌이니까 이런 내시경 쪽 막 이런 것들. 네, 그 처음에 여기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키워드 관련돼서 글 쓰는 게? 하루 전에 유익 키워드를, 그쵸? 네. 일단은 당장 그 시의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썼을 때 가장 반응이 괜찮았어요. 제 경험상에도. 근데 다만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이미 너무 뭐라 해야 되죠? 막 커뮤니티 쪽이 다 장악을 한다거나 그런 키워드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굳이 쓰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색했을 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스마트 블록을 잘 활용하는 그런 법도 사실 알려드리면은 노출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스마트 블록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블로그 오래 했던 분들은 좀 이렇게 대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스마트 블록도 없다가 생긴 건데 생겼을 때도 혼란이었고 없어졌을 때도 혼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으면 항상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 이거 그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도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날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이 동일한 시즌의 인기 키워드였던 거를 써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썼을 때 훨씬 반응이 좀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도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이게 좀 판단이 얘가 좀 괜찮은 블로그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상위 노출도 시켜주고 홍판 노출도 해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 바로 시의성 있는 키워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킹기에 말씀드리면 메인 유입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그 홈판에서 사람들이 유입을 많이 한 콘텐츠 제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홈판 제목 쓰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막 이런 최근에 뭐 연예인 이슈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보면 이게 뉴스인지 이게 뭐 기사인지 블로그인지 사실은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이게 참고로 또 이게 진짜 블로그 홈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지만 뭐 충격적인 계약 규모 연어 뭐 취소까지 이런 식으로 좀 써야지만 되는구나라는 걸 하고 좀 차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뭐 취소까지 뭐 충격적인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서 제목에 좀 섞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시 7가지. 제가 오늘 뭔가 짧은 시간에 뭐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나? 7가지는 정말 제가 진짜 7가지 경험했던 거에 대한 게 사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떻게 뭐 하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다 시도해 봤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홈판용도 따로 하시나요? 사실 홈판용은 막 키워드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키워드를 잡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일단은 인기 검색하는 키워드를 잡고 그걸 연관 검색어로
따라서 그 키워드의 어떤 특색에 맞게 사실 좀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 홈파는 제 경험상 손실 회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모르면 손해다.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거야. 효능 이런 것보다는 이거 몰랐으면 병원 갈 뻔했네. 이거 몰랐으면은 뭐 눈 시력 다 잃을 뻔했네. 막 약간 이런 게 홈판 노출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딱 메인 키워드 하나만 잡고 좀 이런 이야기 아까 했던 것처럼 좀 뉴스 기사 같은 식으로 제목을 써서 홈판용으로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좀 섞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사실 이 팥죽은 어떻게 보면은 홈판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정보성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뭐 임신 이런 이야기도 좀 할 때 뭐 아니면 뭐 뭔가요? 이런 좀 질문형 이런 것들이 이게 조회수는 그렇게 막 많진 않은데 지금 유입 경로를 보면 지금 홈판 노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로 정보를 안 주는 이렇게 뭐 질문형 이런 것들이 홈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제 블로그가 한 10년 넘게 됐거든요. 만든 지가 한 13년?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이 블로그를 했다 보니까 제 블로그는 지금 완전 검색 최적화가 사실 되어 있는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홍판으로 좀 체급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실히 제목에 좀 위기감이 있는 것들이 홍판으로 유입되는 것들 비중이 높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검색 쪽이 훨씬 조회수는 또 잘 나옵니다, 아직은. 검색 쪽이. 네이버가 아무리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뭐 AI 검색하고 한다고 해도 국내 최대 포털의 트래픽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잘 쓰시면은 뭐 구글에서도 들어오고 다음에서도 들어오고 유입이 다방면에서 다른 채널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채널에서도 외부 유입이 되면 이 블로그가 신뢰도가 높은 블로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블로그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들어가는 노하우?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워드프레스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좀 수익이 잘 됐던 콘텐츠의 구조를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에도 적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네이버는 구글을 따라 하거든요. 네이버는 구글을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따라하고 있고 하니까 구글 SEO에 최적화된 구조를 그대로 네이버에서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자주 묻는 질문도 무조건 썼고 마지막에 항상 결론을 쓰고 맨 처음에 서론이랑 이제 정의하는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하니까 구글에서 들어오는 그 비중들이 꾸준히 있어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도 지금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구글이 지금 제가 거의 유입이 5번째로 높거든요. 근데 이게 구글 안 좋은 점은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뭐 내부 링크도 하고 하니까 좀 구글에 대한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구글은 진짜 노출을 한 번 시켜주면은 진짜 오래 가거든요. 사실 구글이 좋은 거는 네이버는 사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노출돼서 되게 기분 좋다가 다음날 내려가고 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구글은 한 번 노출을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구글은 이게 진짜 신뢰도가 있는 사이트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그저 올려주는데 한 번 올라가면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구글은 검색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2년 전, 3년 전 글도 많이 떠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네이버 블로그들은 신뢰도가 높은 지수다라고 구글한테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구글에 상위 노출된 거를 가져다가 인용을 해라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한 사이트만 올려주니까. 오히려 구글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 사이트를 가져와서 백링크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 다시 유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구글은 정말. 근데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주 묻는 질문을 좀 넣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그 자동화 글쓰기 그 프로그램에도 자주 묻는 질문 그 세 가지를 디폴트로 사실 좀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 그 소제목을 안 달고 싶었는데 소제목을 안 달면 넘버링이 꼬이게 나와서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글을 네이버 네, 구글 SEO랑 지금 똑같습니다. 네이버가. 음. 음.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중간중간 이야기 주세요. 벌써 지금 10시 7분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지금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사실 이건 제가 코칭할 때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그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블로그 좀 수익화라는 키워드들이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도 제가 이제 블로그 수익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결국에는 글을 써야지 되고 블로그를 또 해야지만 또 시작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공할 그 7가지 방법을 처음 말씀드릴 때 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어라는 걸 좀 정해봤을 때는 사실 뭐 블로그로 진짜 1원이라도 벌고 싶다, 뭐 100원이라도 벌고 싶다. 나는 이제 왕초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일단 그런 분들도 와서 지금 단톡방에서 많이 돈을 100원 이상은 그래도 몇천 원 이상은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뭐 체험단은 많이 해봤지만 또 다른 수익하는 뭐가 있지? 다른 건 또 뭐가 있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거의 같은 답변을 맨날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했던 방식은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는 걸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그냥 한번 장르를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든지 뭐 이렇게 뭐 라이브에서 한번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처음 이야기를 라이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도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지라는 게 있고 이건 사실 개개인마다 경험을 또 해보시고 맞는 거나 안 맞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를 잘 하려면 일단 진짜 블로그의 가치를 진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블로그를 할 때 진짜 하다못해 체험단을 가더라도 내가 이걸 그냥 뭔가 공짜로 먹는 어떤 기분 때문에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무겁거나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나는 그냥 내 블로그의 어떤 가치 때문에 이 음식을 협찬을 받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러 온 건데, 그 블로그 수익화를 할 때 그 마인드 자체가 블로그의 가치를 스스로 좀 높게 평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이야기를 평소에도 하는데, 이걸 저는 처음에 진짜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그냥 블로거고, 내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업가가 된다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 좀 충격적으로 제가 다가왔던 말이거든요. 어딘가에서 들었을 때. 그래서 블로그 자체가 그냥 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화를 할 때도.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냥 포트폴리오니까 협업을 제한하는 사실 근거잖아요. 이게 그냥 링크 하나만 주면은 이거 내 블로그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나한테 유리하고 똑똑하게 블로그를 잘 이용해야겠다라는 네이버를 내가 뽑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블로그를 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죠. 네. 그 네이버도 사실 저희가 돈 안 들잖아요. 그냥 가입만 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고 이제 워드프레스는 서버비도 매달 내야 되고 도메인도 사야 되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글도 막 6개월 동안 노출도 안 시켜줘요. 그 구글은 그 샌드박스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노출도 진짜 하나도 안 시켜줘요. 막 방문자가 막 1, 막 10도 안 되고 막 이래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나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네이버는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뭐 상품이나 나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모든 홍보할 수 있는 진짜 무료, 공짜, 나만의 온라인 사업장인 플랫폼이다. 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그리고 내가 이걸 토대로 아까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도 했는데,
어떤 브랜드나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뭔가 내가 저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 하는 브랜드한테 그냥 메일을 다짜고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사실 거절은 당했는데 된 것도 있어요. 정관장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관장에 제가 상위 노출이 됐던 키워드를 이제 캡처를 해서 정관장한테 추석 시즌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로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데 한번 나랑 같이 협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좀 더 작은 브랜드들은 성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블로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뭔가 블로그를 나는 하는 게 뭔가 기록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만 좀 작게 생각하면 작아지고 내가 이걸로 더 뭘 뽑아먹지라고 생각하면 뽑아먹을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꾸준히 올리는 콘텐츠가 뭐 맨날 물론 맨날 글을 올리려면 너무 힘들지만 포트폴리오가 곧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진짜 잘 뽑아먹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판다링크에서 해보신 분들은 계시겠는데 블로그 가치를 한번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나와요. 저는 좀 오래 했고 좀 이제 뭐 이웃이나 이런 경우도 좀 꽤 쌓였고 하기 때문에 더 이게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막 처음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한 100만 원, 몇백만 원대 나오실 거거든요. 예상 채널 가치를 보면 막 2,50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블로그를 사실은 이 여기에 들인 건 사실 시간밖에 없잖아요. 돈을 내가 들인 것도 없고 하는데 이게 이 가치가 이 정도가 된다고라고 생각하면 거의 진짜 온라인 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스레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이제 매장,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은 문을 항상 열어야지만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써야지만 손님이 오고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스레드에도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블로그가 2,532만 원이 넘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한 2만 넘게 조회수도 나오고 진짜 블로그 안 하면 손해입니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했었거든요. 일단 단톡방도 만들기 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좀 사업으로 내가 진짜 블로그를 작게 생각하지 않고 좀 크게 가치를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로그를 좀 기반으로 제가 하는 어떤 7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면, 사실 이건 이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쿠팡 체험단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쿠팡 체험단 오늘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그 부산 사람님 안 들어오셨나 보다. 하셨어요? 그래. 칫솔 살균기 한 6만 원대 하는 거 아니에요? 칫솔 살균기? 오, 믹서기. 오, 네. 약간 민재님은 쿠팡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와이프 것만 해줘야지 약간 이런 거. 욕실 온풍기. 오, 괜찮은데. 저는 약간 식품 좀 한 3, 4만 원짜리 식품 돼가지고 오늘은 스레드에 안 올렸는데. 근데 이게 아예 안 뜨는 분들도 계신데 블랙 비타민을 부르는 점. 네. 오, 2번 연속. 네. 힘내십시오. 근데 뭐 와이프분이라도 되셨으니까 어디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쿠팡 체험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물론 제 목표는 이제 안마의자를 타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뭐 냉장고도 타고 밥솥도 타고 저도 그 칫솔 살균기를 탔었거든요. 초반에 그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아까 칫솔 살균기 하셨다길래 바로 왔습니다. 쿠폰 줄 때만 구입, 안 쿠폰 줄 때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6월 달에 제가 쿠팡 체험단 시작하자마자 그 정간장을 이게 한 14만 원인가 16만 원짜리였었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상위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정관장에 제가 제안 메일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팡 체험단이 시작이었어요. 그 물품을 받은 거에. 음. 그래서 이거를 쿠팡을 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하시고 이제 현존하는 사실 체험단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쿠팡 체험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 사진 그냥 쿠팡에만 올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꼭 네이버 블로그에 상품 리뷰나 제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을 쓰거든요. 또 그러면은 한번 내가 제품 협찬 받아서 찍은 사진으로 블로그에도 올리고 쿠팡에도 올리고 일석이조인 거니까. 그리고 저는 또 워드프레스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걸로 하는 거죠. 그죠. 황금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황금 키워드랑 엮어서 쓰기도 하죠. 만약에 뭐 정간장, 예를 들어 이게 뭐 홍삼정이지만, 어, 뭐 적절한 예시가 지금 안 떠오르는데, 그 정간장, 예를 들어 뭐 정간장 홍삼, 정간장 뭐 비교, 정간장 에브리타임 이런 식으로 만약 그게 황금 키워드다 하면은 정간장 에브리타임이랑 그 뭐 홍삼정 뭐 비교 후기 이런 식으로 엮어서 글을 쓴다거나 좀 최대한 많이 그 황금 키워드에 올라타려고 하는 편입니다. 역제안할 때 어디로 연락하시나요? 그 브랜드마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하단에 꼭 이제 연락하는 메일, 고객센터 메일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곳에 홍보팀 그런 메일이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그 정간장도 다짜고짜 정간장 그 정모홀 하단에 있는 고객센터 메일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업의 마케팅 팀 그 부서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추석이 완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다음에는 한 번 또 몇 번 더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추석 시즌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한 달 전부터는 블로그 협업도 보내고 이제 하는데 제가 너무 한 1, 2주 전에 저한테 뭐 주시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난데없이 이제 블로그 하는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하니까 아마 그래서 좀 더 안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제 좀 체급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체험단을 쿠팡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제가 이거는 계획이지만 쿠팡 체험단의 어떤 꿀팁들을 그냥 그 약간 1,000원짜리 강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VOD 이런 거에 다 좀 담아가지고 아이맵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를 구축한 게 아직 피지사가 연말이라 진짜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게 되면은 좀 약간 오픈 기념으로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팡 체험단도 한번 올리면은 진짜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서 찍고 그거를 그냥 그냥 뭐 1,000원 정도에 그냥 부담 없이 듣고 쿠팡 체험단으로 물품 타면 좋으니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막 100만 등 이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때 한 59개 섰을 때인데 23만 등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한 6월 이 정도였을 거예요. 홍삼정 탔을 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10,000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10,000등 안에. 그래서 도움 대여를 일단 많이 받아야 돼요. 도움 대여도 많이 받아야 되고 도움 대여도 많이 좀 가끔씩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좋더라고요. 소통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좀 되더라고요. 점수도 15,000점 정도였다가 38만 점이 됐고 작성한 리뷰도 그래도 꽤 많죠. 네이버 쇼핑 커넥트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신호하우스님인가? 그러신가?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몇 개 팔았는데 아직 네이버 쇼핑 커넥트로는 누적으로 한 5만 원 벌었나?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진 않았고 오히려 워드프레스로 했던 쿠팡 파트너스에서 좀 돈을 꾸준히 벌고 있죠. 인재님 뭐가 억울하세요? 73명 도움 73명 96,000등 와이프는 도움 2명에 20만 등인데 오, 오. 모르겠네요. 제가 쿠팡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이상하네요. 어떻게 그러지? 진짜 좀 억울하시겠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내분 계정으로 그냥 모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쿠팡 리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제가 그럼 그 1,000원, 사실 그 1,000원짜리, 1,0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 VOD 할 때
저는 이제 챗GPT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으면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 사진을 넣으면은 써주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랑 그 상세 정보 같은 거 넣으면은 제가 항상 쓰는 그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수많은 테스트를 한 거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어를 많이 받냐. 이런 거를 검증을 했을 때, 그거를 딱 구조화된 포맷에 맞춰서 이거에 사진을 참고해서 써. 하면은 쫄락 이제 써줘서 좀 금방 씁니다. 아, 오수나님이 신호님이시구나. 토탈 49,000원도 많이 버신 건데? 단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프롬프트 넣어서 프로젝트 만들고 제목 넣으면 써주니 복붙해서 그죠 그죠. 이것도 사실 이제 AI가 있으니까 또 쿠팡 체험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매일매일 그 다 한 땀 한 땀 쓰려면 너무 사실 힘들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 체험단도 글자 수 저도 한 2,000자까지도 쓰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조금 가공해서 블로그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쿠팡 체험단을 그 쿠팡을 쓰신다면 쿠팡 체험단을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쿠팡에서 네, 막 가전제품도 받고 하는데 네, 프로젝트 학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략한 꿀팁을 드리면 제 경험상 제철 음식을 하셔야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저 그래서 지금 사람들 귤 많이 먹잖아요, 귤. 저 지금 귤 한 5번 사 먹었나? 귤 귤을 그러니까 약간 마트에서 안 사고 그냥 쿠팡에서 사요. 쿠팡에서 사고 그리고 요즘 지금 쿠팡 좀 최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제 하니까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졌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 쿠팡을 쓸 거라면 이렇게 제철 음식이나 아니면 뭐 약간 명절 때 갈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도우미 대요를 사람들이 많이 누르더라고요. 그것도 블로그랑 그래서 똑같아요. 시의성, 그, 당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어떤 제품, 이런 거에 진짜 반응이 바로 옵니다. 식품 리뷰 중에 고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 이거 쿠팡 체험단 할 때, 약간 식품은 안 좋다고 하니까, 식품은 리뷰 안 써야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쿠팡은 글을 그 퀄리티 있게 후기를 잘 쓰고 도우미 대우를 잘 받고 꾸준히 물론 또 자주 구매한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뭐 가전을 구매하면 더 유리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식품을 싼 걸 사든 비싼 걸 사든 상관은 없었어요. 제 경험상. 근데 물론 이게 떡이네 블로그님이 약간 네, 아내분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어쨌든 식품 쪽에서 저는 그래서 그 900원짜리 부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쓰고도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좀 수많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 어떻게 했을 때 점수가 많이 오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의 꿀팁을 좀 담아서 네, 좀 네, 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그래서 일단은 근데 써보시고 네,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저도 이게 쿠팡 체험단이 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지금쯤 안마자를 타지 않았을까? 왜 내가 여름에 알았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체험단은 뭐 워낙 많이 아실 텐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체험단으로 지금 올해만 한 1,000만 원 이상은 절약을 한 것 같아요. 뭐 맛집이나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걸 했고 많이 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뭐 월에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절약하고 하시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상품이나 서비스, 뭐 맛집 같은 거를 협찬받고 후기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체험단 사이트 혹시 리뷰노트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플레이스 대행이나 이런 거 좀 하면서 블로거 분들을 뽑은 입장에 이제 돼봤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신청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간략하게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신 분들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지금 좀 나오긴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쫙 그게 떠요. 일반 문자나 이분이 어떤지가 뜨는데 일단 하나하나 눌러보면
좀 소름 돋게도 이 사람이 취소를 몇 번 했는지, 이 사람이 뭐 활동 지역이나 경력, 방문 수가 보통 얼마인지, 그리고 페널티를 몇 번 받았는지,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트 수가 몇 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소 횟수가 많은 사람은 사실 안 뽑아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 뽑았다가 내 것도 나 열심히 뽑았는데 약속 다 잡아놨는데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면접 보거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신청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정성 들여 쓰는 사람, 그리고 체험, 진행 중인 체험단이 그래도 좀 있는, 어떻게 보면 경력직이 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그 경력도 취소를 많이 하거나 대충 쓴 경력직은 유리하지 않다. 음. 그 내가 가고 싶은 거에 대한 카테고리에 그 글을 그래도 한 10개 정도까지, 뭐 최소한 5개 정도는 쓰셔야 무조건 볼 때 내가 만약에 맛집이다 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다른 카테고리에서 뭐 경제 블로그에서 진짜 그 사람이 글 너무 잘 쓴다고 해도 맛집 카테고리의 글이 좀 별로다 하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집, 그러니까 신청하는 카테고리에서 최신 글이 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체험단도 사실은 많이 하시는 분은 하실 텐데, 체험단이 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최신 그 모집하는 거에 카테고리 최신 글이나,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 취소를 혹시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내가 글이나 사진 같은 거 좀 잘 찍나, 아니면 뭐 신청 메시지를 그래도 내가 뭐 저는 뭐 방문자가 얼마 정도인데 꼭 클립을 항상 같이 업로드를 뭐 해드립니다. 꼭 저는 뭐 방문 후 업로드 뭐 3일 이내에 무조건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이랑 저는 다르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대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게 블로그를 이렇게 뭔가 선정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드포스트 이런 거는 지금 갑자기 너무 시간이 이렇게 저 1시간 하려 했는데 이건 그냥 간략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랑 워드프레스를 둘 다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에드포스트는 진짜 방문자 대비했을 때 수익이 적긴 해요. 에드포스트는, 네이버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 넘고 이렇게 이게 5월에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 나왔을 텐데, 그래도 꾸준히 뭐 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때가 방문자가 한 3,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3,000명, 그러니까 방문자가 한 1,000명 정도라고 하면 제 기준에 좀 월에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하루 방문자가 뭐 3,000명이라고 하면 사실 한 20에서 뭐 30, 뭐 40 이 정도, 3, 4천이라고 하면, 그리고 방문자가 뭐 10,000명이라 하면 그래도 한 월 100만 원? 사실 이거 자체로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초보자들이 처음 하기에는 좋다라는 게 네이버의 이제 장점인데, 워드프레스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는 워드프레스나 뭐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애드센스 블로거님이 오늘 6회를 못해서 못 들어오셨는데, 뭐 블로그 스팟이나 이런 구글 쪽 블로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에는 최대 10배가 높아요. 광고 단가가.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처음 했을 때 그 수입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 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2023년 8월에 제가 6월인가? 7월에 시작을 했고, 보시면은 지금 완전 기어가잖아요. 이때 초반에 이렇게 늘는 거는 제가 광고 눌러주기 품앗이 하다가 정지당했어요. 한 달 동안. 광고를. 그래서 제가 광고 눌러주기 품앗이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월 20달러, 20 몇 달러, 이렇게, 월이래. 하루에 이제 하루에 10달러 정도가 이제 찍히면, 그 당시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달러 기준으로는 월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워드프레스 글을 진짜 한 달 동안, 한 달에 진짜 한 번? 이렇게 쓰는데도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 블로그랑 비슷한 거죠. 글을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그런 점에서는 한 번 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애드센스는 방문자가 뭐 100명 이때도 저는 진짜 월 5만 원이 들어왔었고요.
1000명일 때는 5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거의 에드포스트, 그 네이버 에드포스트는 거의 방문자가 뭐 한 진짜 5,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되어야지만 사실 월 50만 원을 찍을랑 말랑 한데 이 애드센스는 진짜 키워드 단가가 진짜 몇십만 원이 뜨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하나 잘 잡아서 내가 블로그를 글을 잘 쓰고 그걸 통해서 누가 클릭을 하면 그냥 그걸로 CPC가 엄청 높은 키워드들이 구글에는 좀 많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워드프레스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챌린지 같은 것도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는 또 물론 승인을 받지만 애드센스는 애드고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특히 워드프레스는 시작할 때 세팅할 게 워낙 많아서 물론 티스토리나 블로그스팟은 조금 그게 수월한데 워드프레스는 내가 내 도메인도 사야 되고 내 서버도 구매해야 되고 그 세팅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사이트를 구축해야 돼서. 그런 것들 같이 좀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워드프레스 말고 블로그에 워드프레스가 블로그예요. 이게 약간 제가 너무 워드프레스 얘기를 했나? 그 구글 블로그 중에 하나가 워드프레스예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랑 구글 블로그가 이렇게 있는 게 3번이고 그리고 제휴 마케팅은 그 쿠팡 파트너스랑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네이버 쇼핑 커넥트가 살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쿠팡 파트너스는 그 이제는 네이버에는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워드프레스에서는 이게 내 도메인이고 내 서버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저품질이 사실 워드프레스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사실 많이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 네이버에서 하고 쿠팡 파트너스는 워드프레스에서 합니다. 네, 워드프레스랑 네이버가 더 나은 건가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그 제가 그 단톡방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서 그 자료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그러니까 단점은 처음에 세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애드센스를 통과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그 통과를 하기까지가 짧으면 한 달, 길면은 진짜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통과를 해도 수익화를 내기까지가 힘들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통과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광고를 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아예 노출을 안 시켜줘요, 구글이. 오, 리치플러스님, 어프도 하시는구나. 오, 애드센스. 그죠? 이거 진짜 한번 통과해보신 분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승인을 받기도 힘들고, 승인을 받고, 그, 달러 벌기도 쉽지 않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좋은 점이 그냥 사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워드프레스는 뭐 돈 내거든요. 저 그래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내거든요. 그 서버비를. 아, 계정 정지당했다고요? 아, 애드곳이 떨어져서, 아, 맞아. 이런 분들 계세요. 또 제가 그런 것도 챌린지를, 이것도 저 독학으로 했는데,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드센스 좀 승인을 목표로 좀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세팅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계정 정지는 이게 왜 그렇지? 통과하신 지 1년 정도? 그쵸? 아, 링크 퍼날라서? 근데 아마 광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구글이 워드프레스가 글 자체에서 뭐 다른 링크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건 제 경험상은 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 광고 내가 뭔가 클릭하거나 동일한 IP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게 걸리면 구글은 제 얄짤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귀신같이 구글이 체크합니다. 링크 퍼날라서? 그죠, 민재님, 저도 그래서 블로그 쓰면서 재가공해서 워드프레스를 오래 썼어요. 요즘은 좀, 이렇게 좀 뜨문뜨문하긴 한데, 그래도 같은 키워드여도 구글에서 좀 잘 되는 키워드 조합이랑 네이버 조합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키워드를 좀 잘 잡고 재가공해서 워드프레스를 쓰면 사실 1타 2피죠. 그리고 쿠팡 체험단까지 만약 되면 그 쿠팡 체험단에서 받은 물품으로 사진 찍어서
사진 유사 이미지 안 겹치게 네이버 블로그도 올리고 또 그거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또 워드프레스 다른 뭐 티스토리에도 올리고 하면은 사실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글을 계속 뽑을 수가 있는 거니까 좋죠. 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원고료는 이게 어 저도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협업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막 카톡이나 막 블로그 하시면 댓글에 사실은 되게 은밀하게 많이 달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다 무시하고 진짜 이렇게 회사에서 오거나 뭐 블로그 하는 바이럴 대행사 같은 데서 오는 그런 협업 건들만 봤거든요. 근데 덴티스트는 제가 그 단톡방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마케팅 팀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줘요. 근데 제가 이분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이유는 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이게 마케팅 팀이니까 일을 하시니까 되게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항상 메일을 보낼 때 항상 저녁에 보내시면서 죄송하다고 항상 해요. 너무 늦어 업무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의 한 이틀 뒤에 원고를 좀 주라고 해요. 저는 항상 빨리 보내요, 원고를. 빨리 보내고 거의 그분들이 수정을 거의 안 하게 가이드에 있는 걸 다 충족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한 10만 원 정도를 혹시 인보이스 보내서 갈았는데 그래서 3.3%를 소득 공제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은 한 6만이래. 96,700원 정도 받아요. 그런 거를 좀 꾸준히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하면 이것도 좀 수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료에 대해서 좀 받고 싶다라고 사실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원고료를 처음에 할 때는 받고 싶다라고 진짜 많이 했었는데, 원고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특정 카테고리로 모으시는 게 좋죠, 글을. 물론 뭐 체험단 이런 거 가끔 가셔도 괜찮지만, IT면 IT, 뭐 경제면 경제, 뭐 건강, 뭐 뷰티, 패션, 뭐 요가 이런 쪽으로 카테고리를 모아야지만 이런 분들도 그 카테고리별로 블로거 리스트업을 쫙 해놓거든요. 뭐 육아 블로거들 누구 몇 명, 그리고 뭐 건강 블로거들 이런 애들 좀 괜찮은 애들 몇 명 하고 이제 쫙 그 리스트업을 해놓은 사람들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얘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어떤 주제의 블로그야?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블로그여야 원고료를 이제 주는 블로그 그 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제가 있어야지만 제가 이제 정관장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좀 뭐 역자 선제안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먼저 이렇게 와도 저는 그런 것도 있어. 뭐 갑자기 3만 원? 막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제가 평소에 받던 것보다 낮은 원고료로 메일이 오면 저는 이러이러한 상위 노출 그 블로그 협업건들은 다 뭐 10만 원 아니면 뭐 15만 원 정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것보다 이 정도는 좀 제가 받아야지만 같이 좀 기분 좋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시 제안을 해서 그게 성사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를 좀 가치를 내가 스스로 좀 올려치기를 해서 나는 이런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이야. 뭐 이걸 나한테 후려치기 하지 마. 막 이런 마인드로 좀 임하셔야 수익화에 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사실 좀 사업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블로그를 꾸준히 좀 해보시고 자신이 생기시면 저는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크몽이나 숨고에 좀 올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 원고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한 사람이 한다라는 걸 좀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제가 크몽에 그때 봤을 때 블로그를 안 하는 사람이 블로그 원고 작성 대신 해드립니다라고 쓰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 꾸준히 방문자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블로그를 직접 제가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더 잘해드릴 수 있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의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문의가 오면 그분들이랑 따로 이제 크목는 수수료가 거의 한 30%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빼서 그분들이랑 계속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내가 항상 쓰던 블로그 글만 쓰셨던 분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수익화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때 원고 대행을 할 때도 보통은 사진을 다 받고 원고만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또 수월해요. 그리고 이게 또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제가 건강 쪽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나 뭐 병원이나 뭐 한의사
아니면 뭐 수리업체나 청소하시는 분,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코인,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업종에서 의뢰가 와요. 근데 그런 의뢰들을 처음에 하려면은 안 썼던 카테고리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를 내가 뭔가 써보는 거에서의 성취감이 엄청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저는 진짜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보면서 뭔가 좀 실력이 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블로그도 써보고 제가 애동지를 몰랐다가 안 것처럼 그걸 또 쓰면서 뭔가 공부도 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고 대행이 대필 작업이라 사실은 내 블로그 영향력과 상관없이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고 꾸준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더 잘 해드릴 수 있다 라는 식으로도 좀 수익화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죠. 사진이랑 그냥 사실 이것도 AI로 초안 잡고 쭉 쓰면 되니까 사실 공수가 괜찮습니다. 추천드리는 부업이에요. 글 대행. 네 번에 카톡 상위 노출된 거, 네,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데, 접근법이 뭐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일단 상위 노출된 글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너무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뢰받은 분들이 키워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키워드를 제안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키워드를 보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A라는 키워드를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를 쭉 보고 상위 노출된 글들을 봤을 때, 내가 이 글에서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A 키워드를 가는데, 저는 보통은 조금 더 유리한 B 키워드로 제안을 드려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키워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상위 노출된 글을 먼저 보시고, 어떤 내용이랑 어떤 제목을 썼을 때 상위 노출됐는지를 당연히 분석을 하셔서 쓰셔야죠. 그래서 그 접근법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고 대행을 하다가 블로그 대행으로 좀 확장돼서 간 적도 있었고, 아예 블로그 대행은 사실은 처음부터 크몽에서 맡기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객단가가 아무래도 몇십만 원씩 되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서 원고 대행을 먼저 말씀드린 게, 좀 그 글 대행을 좀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블로그 글의 이제 스타일이 좀 잘 맞으면은 아예 블로그 관리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처음에 원고 대행은 좀 단가가 좀 싸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블로그 대행까지도 가면은 내가 또 남의 블로그를, 사실 처음이신 분들은 월 50만 원 아니면 월 뭐 30만 원 이렇게 잡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단가를 올려가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익화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대행도 체험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하다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분 제가 딱 갔는데, 제가 뭐 이입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썸네일 사진들, 이런 이렇게 소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뭐 쿠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이렇게 더 좋게, 반응이 바로 좋고 예약을 바로 하고 방문을 하고 싶게 바꿔야 될 포인트들이 좀뭐 보인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제가 이제 얼마의 관리비를 주시면 제가 이걸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수익을 따내는 거죠. 이것은 저는 한 플레이스를 되게 간단한 강의를 듣고 제가 바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론을 듣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블로그 체험단을 해보시는 분들은 맛집이나 이제 식당 쪽에 많이 또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좀 사장님이 되게 인상이 좋으시고, 사장님한테 좀 내가 플레이스를 딱 봤을 때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뭔가 사진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블로그 하시면은 키워드에 대한 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좀 섞어서 글을 좀 정보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처음에는 진짜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그게 꾸준히 매월 반복이 되면, 저도 그렇게 시작한 곳들이 지금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본사 막 마케팅 미팅까지 가고 확장을 했다 보니까 일단 그 블로그를 시작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플레이스는 처음에 그 20만 원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꾸며드리겠다. 그리고 검색 광고 할 수 있도록 세팅해드리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정보나 이런 것들 해드리겠다 하고 체험단 한 5명 정도, 10명 정도 모집해드리겠다 하고 이제 2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음에 이제 드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리뷰 작업이나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상품 패키지 구성을 해서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방문 이런 지표가 많이 늘었는데 계속 이제 관리를 맡기고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가는 거죠.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그 처음에 연결하고 이러는 것들을 또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광고에 그 가입을 해서 연결하고 계정 세팅해드리는 딱 그 세팅이었어요. 근데 광고비는 별도로 받아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사실 다 그 수익화 방법이 진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일단 단톡방에서도 만약에 진짜 플레이스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질문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 다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약간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키워드를 세팅한다거나 그리고 리뷰 올라오는 것들을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매장 정보나 뭐 메뉴 사진이나 운영 시간 같은 것들 그리고 어느 갑자기 뭐 휴무한다 이러면 또 그런 거 조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촬영을까지 뭔가 해서 사진 촬영까지 하는 걸로도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체험단으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여기 저한테 막 코칭 받으시는 분도 저한테 이제 같이 코칭 배우시고 벌써 이제 막 오프라인 모임도 하시고 블로그도 알려드리고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신데 너무 대단하게 하고 계신데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뭔가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처음엔 저도 돈 안 받고 그냥 다 알려드리고 이제 뭐 지금 단톡방도 굳이 그렇게 다 알려드리는 취지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진짜 만 원씩, 뭐 얼마씩 이렇게 컨설팅도 하게 되고 하는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화책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체험, 진짜 별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도 체험단을 뭔가 뽑아본 경험,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누군가들은 되게 궁금해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블로그를 하는 모든 그 방법들이 다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준비한 7가지는 이렇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좀, 어, 이것저것 또 하고 있는 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블로그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여기 굳이 넣지는 않았는데, 제 경험상 뭔가 하나를 작은 거라도 잘 하면은 그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일단 잘 쓰는 것 자체가 진짜 그 글쓰기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글쓰기 근육을 정말 단단하게 단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를 일단 진짜 시작하시고 하고 계신 게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단톡방에서도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블로그 성장하고, 뭔가 성과 인증하고 이러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많이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블로그를 오래 해서 대충 플레이스 글 대인감 알겠는데, 100만 원짜리? 근데 저는 제가 강의 5만 원짜리 듣고, 10만 원짜리였나? 10만 원짜리 듣고 저는 수익화 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맞죠. 민재님이 플레이스 전문가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 어떻게 지금 엄마, 어떡해. 빨리 언제 끝나냐고, 저 아줌마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 너무 너무 갑자기 터져버렸네. 애기 5살인가? 4살인가? 어리잖아요. 그죠? 4살. 진짜. 별로인구나. 지금 엄마 가방 끈을 오린다거나, 유튜브 무료 강의로.
음, 이거 플레이스를 더 잘 아시는, 오, 민재님. 네, 저도 근데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게 감이 있으셔서 저도 사실 되게 금방 배웠거든요. 근데 물론 파면 팔수록 어렵긴 해요. 물론 전문가들은 다른데, 네. 단톡방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전문가도 계신데. 민재님 저번에 보니까 이제 막 그 키워드 매장, 담당하시는 매장 다 막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면 다 상위 노출 되게 세팅 다 이렇게 막 하고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블로그 쓸 때도 후단 경우는 어려우니까 상위 노출 기본에 수익 전환에 도움 드리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분들께도 좋고, 제 블로그도 좋죠. 그 블로그를 쓸 때도 그 영수증 리뷰는 저는 꼭 받아서 써야지만 또 블로그에도 좋거든요. 이게 신뢰도가, 이게 그냥 블로그 글만 쓰는 것보다 리뷰도 쓰고, 그리고 뭐, 그것도 있어요. 또 심지어 가는 길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키고, 지도를 키고 가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걸 다 알아요. 네, 이 사람이 진짜 찐으로 그 장소를 찾아가서 GPS를 켜고 그걸 따라가서 그 매장을 가고 메뉴도 살펴보고 했구나. 네, 이런 걸 또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글 쓸 때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수익이 없어도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다는 건가? 아, 온라인 간판이라 생각하시고 최저가 세팅하면 클릭률이 오르고 방문율이 오르다. 그죠. 요것도 키워드 세팅이 중요하죠. 저도 처음에 이거 플레이스 해드릴 때, 저는 이제 막 막걸리 집인데, 지역이랑 막걸리 쳤을 때 심지어 제가 갔던 그 매장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출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대표 키워드 세팅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이제 제가 계정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막 이상한 거가 잔뜩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만 싹 바꾸니까 또 노출도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심층적으로 알면 알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사실 블로그도 하면 할수록 또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제가 뭐 100만 원 강의까지 들으면서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제가 아까 퇴근을 해서 진짜 10분 안에 후다다닥 막 맞는 게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리치 플러스 님도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 더 뭐 계속 쓸 수 있나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다른 분들도 글쓰기 자동화 이제 계속 좀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뭔가 좀 짜잔 하고 하고 싶었는데, 막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했던 게,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새해 좀 기념으로 좀 챌린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도 뭐 서이추나 댓글 자동화나 이런 걸 하는 이유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글을 꾸준히 쓰게 하는 게 목표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냥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글을 더 꾸준히 쓰시고 글 쓰는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챌린지를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약간 좀 멤버십만 기존에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 제가 한번 요거는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이걸 만들어서 이게 좀 약간 엉망 같긴 한데, 어, 좀 참여비를 한 5만 원 정도로 좀, 원래는 좀 한 10만 원 생각하다가, 그 멤버십을 제가 지금 12월 연말까지로 지금 잡아놓고 1월 멤버십 신청을 새로 또 받을 건데, 그냥 그 멤버십을 어차피 하실 분들이면 챌린지도 같이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이 챌린지 구성을 했는데요. 브랜딩 목적으로 하시는 사람,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실 거면 일단 이거의 목적은 저도 여기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저조차도 블로그를 이게 지금 오늘 이거 챌린지 이거 라이브 끝나면 저 오늘 블로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면은 진짜로 계속 미루게 되는 건 진짜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챌린지에 같이 좀 저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이걸 해보자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컨설팅을 제가 막 한 4, 50씩 이렇게 받고 하니까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챌린지 같이 하시면서 챌린지 방을 따로 만들 건데 거기서 또 뭐 물어보시고 하면 제가 또 다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의지가 좀 약해져서 고민이거나 하는 분들은 챌린지를 좀 같이 하고 수익도 덩달아 좀 챙기는 1월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챌린지를 하면은 1월 그 블로그 수익화 챌린지 1월 동안 이제 좀 한 달 내내 블로그 글을 쓰는 거를 할 거고요. 제가 채찍질을 해드릴 겁니다. 블로그 글을 쓸 수 있게. 보틴날, 네, 1일 포스팅 할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1일 1포를 기본으로 일단 할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그 1월 이용권, 제가 이제 글쓰기까지 포함하면 원래 한 2만 원 상당, 2만 원대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성장에 필요한 환경으로 같이 그냥 포함된 걸로 갈 거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바로 오늘부터 쓰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미션 다 한 달 동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1대1 블로그 컨설팅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블로그를 꾸준히 하시려는 분들, 그 새해니까 또 제가 이거 새해 챌린지를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라이브 하는 김에 같이 뭔가 챌린지를 해볼까? 하고 갑자기 한 막 10분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뭔가 같이 해보면 좀 의미가 있게 2026년을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게 글이 좀 엉망이긴 한데, 그래서 네, 급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30일에 사실 이거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들 어떻게 쓰는지 뭔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키워드 그 프로그램 써서 글 쓰는 거 알려드린 것처럼 좀 제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그냥 좀 알려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 글을 맨날 좀 올리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그 글을 어딘가에 뭐 구글 독스에 올린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카페에 쓰면은 거기 어차피 제가 카페 활성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할인가로 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새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딱 10분 정도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도 제가 이걸 홍보를 하긴 할 건데 라이브 방송 하는 김에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OT는 하고 이것도 녹화본을 공유 그럼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좀 회사 행사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하면은 사실 멤버십만 따로 신청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챌린지를 뭔가 이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서이추 자동화랑 댓글 자동화랑 키워드 그 랩 프로그램이랑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이걸 쓰시는 김에 좀 챌린지도 같이 좀 부담 없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요거는 신청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 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좀 시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저도 사실 여러분이랑 같이 똑같이 글 쓰고, 저도 이제 응원하고, 저도 저 스스로를 좀 채찍질을 하는 개념에서 같이 좀, 네, 파이팅 넘치게 해보려고 해요. 내년이 붉은 날의 해잖아요. 적토마해. 그러니까 진짜 말처럼 좀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지만 또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공유드린 링크로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제가 요걸 또 시작 자체는 1월 1일에 할 거니까, 네, 소수여도 어차피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네. 벌써 11시가. 아까 전에 뭐 사무실에서 야근하신다 해가지고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어떡해요. 11시인데. 여러분들 진짜 그 이모티콘 거의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카톡에서 한 12분, 13분 정도가 남겨주셔서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들어오시면은 성공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뭔가
의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10분 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네, 엄지척,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좀, 네,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첫 라이브라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톡방에서도 사실 저도 단톡방에 이야기를 하는 그 텐션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평소에도 제가 말투가 이렇고, 단톡방에서도 막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네, 그죠. 제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이 라이브 방송도 원래 좀 홍보를 제대로 해볼까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단톡방 분들은 실제로 제가 뵌 분들은 별로 없는데 벌써 약간 막 친근하거든요. 막 이제 다 친근한데 이제 또 막 모르는 사람이 저를 다 뭐 한다 생각하니까 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100명 돌파할 때 뭐 이벤트를 해야죠. 그래도 톡보다 보이스룸도 진짜 떨렸었는데 라이브 방송도 진짜 진짜 아침에는 막 너무 어떡하지 막 내가 잘할 수 있나 했는데 또 막상 하니까 역시 인생은 역시 그냥 저지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로 네. 벤 팀장님은 저 만나가지고 벤 팀장님이랑 아까 그 이제 오리기 네. 다 스레드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스레드에서 소통하시고 블로그나 뭐 단톡방에서 소통하시고 챌린지도 같이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리천이 님도. 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면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바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단톡방에서도 계속 이야기 많이 질문 많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속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이제 오리기 그만하고 빨리 자야겠네요. 어떡해. 네. 그럼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네 여러분 이제 나가시고요. 제가 이제 녹화 이거 마무리하고 녹화분도 공유 드릴게요. 모두 굿밤 되세요.